안녕하세요. 면입은행입니다. 자, 신한은행에 이어서 우리은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항별로 쪼개지 않고 1번부터 3번까지 원샷으로 갈 거예요. 시간 조금 길어지더라도. 왜냐면 신한은행에서 제가 한 문항 한 문항씩 쪼개드린 이유는 올해 정말 지금 절실하고 정말 1년 동안 기다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 문항 한 문항씩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유형으로 공부를 해보자고 제가 풀어드린 거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 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오늘 풀로 그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노편집이에요. 자, 먼저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오픈방 주소 알려드렸어요. 이거 개인별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픈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뭐 조금 더 빠른 정보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힘들죠? 신한은행 바로 쓰고 우리은행 또 바로 쓰다니까. 근데 저랑 같이 지금 한 문항 한 문항씩 따라온 친구들은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과부가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 조절을 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지금 우리은행 자소서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첨삭이나 피드백 요청도 많은데 제가 그걸 다 솔직히 소화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최대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은행이 이제 채용이 작년하고 약간 달라졌죠. 인원도 당연히 달라졌지만 분야도 지금 세 개 분야만 지금 채용을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은행 자기소개서 문항이요,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은 심플해진 것 같은 경향을 보이지만 어찌 보면요, 이 적은 세 개의 문항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응집력 있게 이 문항에서 나를 표현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여기도 써놨지만 총 세 문항인데 이 세 문항에서 나를 보여주기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제가 신한은행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항에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문항 중에서도 더 중요한 문항이 있다. 그 문항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시간 투자를 좀 더 해보고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른 취업을 위한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문항을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1번 보면 1번은 지원 동기, 직무 수행 노력이에요. 2번은 단체 생활, 팀 활동, 3번은 굉장히 지금 어렵죠. 비대면이 증가됨에 따라서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전략이 뭐냐? 방안을 물어봤어요. 1번, 2번, 3번. 각각 첫 번째는 지원 동기, 그 다음에 팀, 그 다음에 금융권의 은행에 대한 관심도 뭐 요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다고 보면 될 건데요. 자, 오늘도 답을 드릴 거예요. 이 문항 그냥 순서대로 작성한다 안 한다? 순서대로 작성 뭐 하셔도 되는데 저를 따라온 분들은 비중을 보시자는 거예요. 3번, 그 다음에 1번, 2번. 몇 번이요? 3, 1, 2. 이게 여러분 면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을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3번 문항의 비중을 높게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비대면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아이디어를 지금 어떻게 보면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신규 채용의 목적, 여러분들을 선발해야 되는 목적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같이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의 다양한 생각을 많이 반영해서 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게 어찌 보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꼭 먹고 말 먹고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문항에서 굉장히 내가 은행원으로서, 그리고 특히 우리은행에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제안들을 한다고 하면은 이 3번 문항에서 굉장히 변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3번 문항은 은행원으로서의 평소 자세라던가 생각, 그리고 우리은행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먼저 공부한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제가 많이 봤지만 어느 누가 우리은행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고 고민을 했겠어요. 솔직히 100명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까 말까 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에요. 안심하세요. 거기서 지금 얼마나 내가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상세 문항 설명은 제가 뒤에서 할게요. 다음은 저는 1번이에요. 1번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하죠, 원래 입사법보다. 근데 1번과 3번 사실 두 개가 다 모두 중요한데요. 제가 왜 3번을 먼저 더 강조했냐면 1번의 지원 동기는요, 사실 취준생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요,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데 본인만의 히스토리나 나의 색깔, 정확한 목표 그런 것들이 구체성이 없다 보니까 1번 지원 동계에서 변별력을 갖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상위 10% 되는 정도 친구들은 확실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입행해야죠, 무조건. 하지만 대부분은 비슷한 그 유형을 보이기 때문에 그 변별력을 지금 3번에서 갖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현실성 있는 제안들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변별력 있고 우선순위 안에 드는 그런 전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2번은 팀 관련 문항이니까 지금 더 이상 뭐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지금 문항을 제가 처음에 살짝 짚어드렸는데 이 문항의 우선순위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번 문항 먼저 보고 갈게요. 제가 여기서는 정확한 답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방향성을 지금 제시해 주는 거고요. 물론 이러한 아이디어나 생각들은 저는 많이 갖고 있죠. 근데 그것들을 제가 뭐 한두 명의 학생들한테만 이런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소재를 주면 그 몇 명 그 쓰고 그냥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충분하게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번. 최근 은행의 영업점이 줄어들고 있는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서 신규 고객 창출을 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기술하라. 이를 위해 본인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과거 본인 업적과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하라. 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항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솔직히 신규 고객 창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해봤잖아요. 할 이유가 없죠.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지금 10분 금융 이슈를 한 지 일주일이 됐나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게 금융 이슈 중에 하나가 비대면 거래 증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비대면 거래 증가는 금융권 모두의 지금 이슈거든요. 근데 우리은행도 여기에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더욱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비대면 거래가 증가되니까 고객들이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신규 고객 창출을 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문항의 의도를 봅시다. 현재 지원자야, 현재 은행에서 비대면 거래 중요한 거 들어봤지? 너희 밀레니얼 세대 좀 젊은 세대 의견 좀 줘봐. 요즘 SNS나 뭐 이런 각종 인터넷 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젊은 세대들이 하니까 너희들 의견이 우리 필요해 이거예요. 그 의견이 좋으면 면접에 가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의견도 안 좋고 지원 동기도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의견만 받고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의견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비대면 증가가 돼서 고객들이 진짜 많아. 그리고 코로나까지 터졌어. 고객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니? 네가 생각하는 신선한 방법 좀 얘기해줘. 그러니까 과거처럼 보수적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거겠죠.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보려는 지금 그런 자세라고 저는 보여줘요. 자, 그럼 그 신선한 생각에 지원자 A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어? 이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의견만 제시하는 것보다 그 의견을 줬는데 그럼 그 의견에 빗대어서 너는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까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지원자 A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봐. 너의 경험을 얘기해봐. 어떻게 보면 이게 직무 경험과도 비슷한데 엄격하게 따지면 직무 경험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신규 고객 창출이니까. 그러니까 그 경험까지 얘기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적어도 지금 은행권을 준비한 친구들이라면 금융권을 준비한 친구들이라면 비전공자와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과 무조건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 은행권이나 금융권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항에 대해서 약간의 디테일을 적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공부의 방법을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여지껏 하고 있는 NCS나 그냥 일반적으로 남들이 다 하는 신문기사 그냥 읽고 거기서 끝내는 공부가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제가 신한은행에서 문항 분석을 제 나름대로 풀어드렸죠. 그것들을 자소서와 연계되고 면접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10분 금융 이슈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이슈를 뽑고 그 이슈를 지어놓은 게 집어넣는 방법 이슈를 해석하는 방법 그러한 공부들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은 무조건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문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작성 포인트 한번 볼게요. 작성 포인트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 들어가야 돼요. 신규 고객 창출 첫 번째, 그다음 본인의 역할 나는 어떤 역할, 그다음 세 번째 과거 내가 어떤 경험이 있었다.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얘기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너무 먼 이야기를 작성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사업 포부처럼 작성하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은행도 자소서를 한 100개나 넘게 본 것 같은데 입사업 포부처럼 작성하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내용도 그 내용이 굉장히 좋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은행은 지금 당장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서 뭔가 경험이 있거나 뭔가 근거가 있거나 뭔가 제안해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항 자체가 입사업 포부가 아니라 신규 고객 창출을 통한 제안이잖아요. 그러면 신규 고객 창출을 입행 후에 당장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디테일 방안은 이거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은행을 지원하는 관심과 의지, 준비 상태로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작성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과거 경험과 업적 정리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단순한 이력 나열이 아니라 문항에서 주어진 신규 고객 창출. 근데 신규 고객 창출을 정리해 놓고요. 여기에서 나온 상황은 비대면 시장이잖아요. 그런 상황과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을지 그것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비전공자라도 상관없어요. 전혀. 왜? 신규 고객 창출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커피숍 아르바이트, 캐셔, 매장 이런 뭐 각종 서비스 측정에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일한 경험이 있다면 모든 부분에서 이것들을 소재로 활용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서비스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도 비대면으로 뭔가 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내가 하면 좀 그렇지만 아니 뭐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포장 그거 비대면 아니에요? 생각을 우리가 약간 한번 전환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 찾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간접적으로는 뭐 직무 역량까지 어필할 수 있는 문항인데 이 직무 역량을 너무 어거지로 매칭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신고객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내가 예전에 과거에 한 경험 중에 뭐 거기에 서비스 마인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문항이다. 그냥 거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거 제가 몇 시에 썼나요? 새벽 한 5시에 썼나? 그런 것 같아요. 즉흥사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라고 하면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것 중에 인스타 하고 있죠, 인스타.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영상에서 다룬다고 했는데 뭘 얘기한다고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자, 과거 지금 비대면 시장이 중요하고 있다. 그럼 내가 20대로서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스타를 여러분들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남들한테 내가 뭘 하고 있다 알려. 그쵸? 그리고 그걸 알림으로써 뭘 받아요? 좋아요를 받죠. 좋아요 왔나 인스타? 저 인스타를 인지해갖고 좋아요를 받고 뭐 블로그로 따지면 공감을 받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의 이제 만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본다는 거는 그리고 내가 이러한 사진들을 이쁜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는 거는 누군가 공감하고 소통하고 나 이렇게 하고 있어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비대면 시장이에요. 이게 비대면 시장.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 나는 정말 금융에 대한 뭐 그런 학생들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본 거예요. 금융에 대한 이러한 정보 이런 것들을 인스타에 꾸준하게 올렸어요. 예를 든다면 그럼 그거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연결될 수 있죠, 여러분.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서. 왜? 인스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인스타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즉흥 예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한번 본다면 자 보세요.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전략이 뭐가 있냐?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서 나는 내 개인 인스타를 활용해서 어떠한 전략으로 신규 고객 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일을 위해서 본인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냐? 나는요 인스타를 꾸준히 어떻게 지금 계속 운영해서 고객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내 팔로우들이 많아요. 여기에 내가 어떤 정보를 올리면 뭐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되지만 과거 본인의 업적 경험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 기반이라는 게 내가 인스타를 하고 있어도 이게 경험 기반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나는 과거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인스타로 해서 팔로워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현재 영업점이 줄어들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절대 문제 없다. 왜? 나는 이러한 고객들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스타 팔로워 수가 적더라도 그런 얘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생각에 전환을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키라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 이슈 올린다. 그런 거 돼야 안 돼요? 다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적용하는 게 이제 생각이 좀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제가 드리는 소스 중에 본인 거 만드시는 분 있을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소재를 다 알려드릴 수 없지만 신고객 창출을 위해서 이러한 비대면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매칭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 은행을 불문하고 신규 고객 창출은 어디에서든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인터넷 은행들이 그 신규 고객을 또 뺏어가고 있어요. 지금 시중은행들끼리만의 경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은행원으로서 또 금융인으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 앞으로 역량적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직접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러한 것들 이해되시죠? 자, 3번은 결국 뭐냐, 내 경험 자랑을 쓰면 안 돼요. 여기에 경험 자랑을 쓰는 게 아니에요.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경험 기반 내용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1번이에요. 제가 금융권 자소서건, 일반 기업 자소서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지원 동기랑 입사 포부예요. 이 두 개는 무조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제가 우선순위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우리은행 지원한 동기가 뭐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인이 노력했던 거 자세히 기술하라. 600자야. 신한은행 대비해서 글자 수가 작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에 주저리 뭔가를 다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만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항의 의도는 뭐예요? 의도 따로 없어요. 정말 중요한 지원 동기 문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뼈를 갈아야 됩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문항의 의도는 이거예요. 너 우리은행 왜 지원했어? 그냥 신한은행 넣으니까 좀 한번 같이 넣어본 거지? 너 막 지원한 거지? 만약에 우리은행 직무 위해서 노력했다면 너 뭐 했어?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그럼 작성 포인트 한번 볼게요. 지원 동기가 대부분 잘 작성 못해요. 요령은요, 잘 모르시면 오늘은 제가 이 풀 영상 30분 안에 끊을 거거든요. 요령은 신한은행 자소서 문항 분석편 다시 보시고요. 정 못 찾겠으면 우리은행 이슈 같은 거 한번 찾아서 그거를 지원 동기랑 이제 매칭시키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지원 동기와 더불어서 직무 역량도 한 가지 정도 이제 좋아 보여요. 왜냐면 지원 동기 구성 위에다 하고 밑에다 직무 역량 써야 되니까 직무 역량은 뭐 두 가지 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쓴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뭐 직무 역량을 한 가지 써야 돼요, 두 가지 써야 돼요 물어본다면 그거는 개인별로 글에 어떻게 포장하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거는 한 가지 써도 무방하고 두 가지 써도 무방해요. 여러분들 글에 색깔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저는 제가 만약에 쓴다면 저는 한 가지 정도를 쓸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지원 동기가 아니에요. 우리은행 지원 동기임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문학에서 물어보는 거, 얘들아 우리은행에 지원한 지원 동기가 뭐니라고 물어봤는데 자꾸 지원 동기에 여러분들은 그냥 은행 지원 동기를 써요. 어디 은행이라도 갖다 붙여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항에서 굉장히 힘든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나만의 히스토리에 연계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게 없다면 금융 이슈들을 찾아서 내가 지원한 직무의 이슈를 찾아서 여기에 어떻게든 연결시켜야지 그것들이 우리은행 지원 동기로 조금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융 이슈를 꾸준하게 학습하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이슈들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힘을 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 일요일날 제가 줌으로 이슈들 25개씩 이제 할 건데요. 뒤에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진짜 지원 동기 안 되신 분들은 자소서 첨삭 맡기지 말고요. 첨삭은 여러분 비싸고 나중에 없는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첨삭은 가급적 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첨삭 맡기는 분들한테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방법. 그래서 그거는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세 번째. 본인이 하였던 노력의 경험 사례를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소서를 작성하면은 경험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 경험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됐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원 동기랑 입사 법은 내 경험을 그렇게 세세하게 안 써도 돼요. 거기에는. 그럼 여기서 뭐냐면 여기 문항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본인이 직무 수행을 위해서 본인이 하였던 노력이라고 나와 있죠. 노력.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럼 그 노력에는 물론 디테일한 내 경험의 사례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경험이 아니라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만 작성해도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는 자꾸 글자 수는 부족한데 거기에 내 경험을 자꾸 끄집어 넣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핵심이 없어 보이고 자꾸 바깥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전공자예요. 예를 들어서 아, 그러니까 저는 목을 너무 많이 써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뭐 화나는 스타일. 얘기하다 보면 자 보면 여러분 봐봐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잘 잡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비전공자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전공 지식도 별로 없지만 나는 신문을 꾸준하게 읽었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 그쵸? 근데 제가 사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 나는 뭐 현직자 예를 들어 30명 만나봤어. 현직자를 30명 만나봤다고 해서 노력이 아니지만 여기서 뭔가 다른 게 또 있어야죠. 현직자를 만나면서 내가 느낀 점 살짝. 그리고 내가 직접 뭐 PB를 만나봤다거나 아니면 금융 상담을 뭐 직접 누구한테 이렇게 받아봤다거나 그리고 그 지식적으로 이러한 내가 현장 활동 말고 지식적으로 내가 뭘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은행원이 되고자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 자격증이 없고 내 사례를 굳이 풀지 않아도 이 문항에서 나온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였던 노력에 있어서 행동과 액션과 내 지식적으로 노력하는 것들이 같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것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언제 물어볼까요? 면접 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린 불안하니까 쓰는 건데요. 포인트를 그러니까 잘 갖고 가야 될 게 600자가 있으면 300자, 300자 뭐 이렇게 같은 비율을 갖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얘기한 그 경험을 무조건 나열하는 게 아니라 팩트 위주로 아까 내가 얘기한 내가 우리은행의 그 예를 들어서 WM 직무를 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했던 노력과 이론적인 거 같이 하나 쓰고 지원 동기는 제가 아까 얘기해 준 대로 그런 방법도 하나 써서요. 그렇게 쓴다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사례만 뭐 이렇게 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 제가 뭐 새벽에 작성해서 한번 봐야 돼. 이거 뭐야? 자, 여기 썼다. 이건 뭐냐면 나는 은행원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 금융 지식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쓰는 이제 오류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대학교 때 어떤 A 대외 활동을 했고요, B 대외 활동도 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은행원 잘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경험 나열사를 쓰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왜 쓰는 거냐면 나름대로 나를 어필해야 되니까. 나를 어필해야 되니까 내가 수상을 하거나 내가 지금 받아왔던 대외 활동에 대한 그런 흔적들을 여기에 쓰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쓴 게 대외 활동 뭘 했고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게 여기 위에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 본인이 노력했던 것과 어떠한 게 과연 매칭이 되나요?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아까 밑에 나온 게 직무 수행하기 위해 본인이 노력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내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문항과 맞지 않는 걸 자꾸 작성하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 묻는 거에 지금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 1번 항목에서 자세히 봐야 된다. 지원 동기. 지원 동기 무조건 이슈 어려운 분들은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제가 지금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원데이 특강 때 오셔서 참석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2번 문항이에요. 자, 2번 문항은 팀워크 문항이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나오는 게 팀워크 문항이죠. 왜 단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팀 활동 시 팀워크를 높이기 위한 행동, 그 다음에 뭐를 했고 어려웠던 점은 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와, 많이 나왔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키워드 팀워크 행동.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잘한 점만 기술하지 말고 얘들아 좀 어려웠던 점들도 써줘. 그거예요. 왜? 우리는 다 잘한 경험만 얘기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문항의 의도는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말하는 저도 엄청 힘들겠죠. 이거 영상 계속 돌려보세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문항의 의도는 지원자 A야. 우리은행도 굉장히 큰 조직이야. 같이 업무나 프로젝트 하다 보면 너 어려운 상황 언제든지 많아. 돌발 상황 많이 발생돼. 그때 네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한번 보고 싶다. 근데 내가 널 지금 잘 모르지 않니? 네 과거 경험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줘 볼래? 이 뜻이에요. 정말 쉽잖아요. 그쵸? 작성 포인트는 뭐냐? 팀 활동과 팀 워크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조직적 측면에서 나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하는 건 뭐냐면 나의 퍼포먼스에 자꾸 집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다 보니까 자꾸 나를 PR해야 되니까 자꾸 성과, 결과에만 집착을 하는데 이 문항은 그 문항이 아니라요. 조직적 측면에서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팀 활동에서의 본인의 포지션을 반드시 생각하고 기술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팀 활동이라고 했을 때 내 포지션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는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더를 했는지 팔로우를 했는지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리더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팔로우라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은 나의 포지션에서 어떠한 상황이었고 내가 어떠한 역할을 했고 뭘 느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첫 문단에서 제가 이거 계속 강조드리죠. 소제목, 첫 문단의 중요성. 첫 문단은 가급적 결과나 배우고 여러분들 느낀 점들을 먼저 기술해주고 사례로 들어가는 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편해요. 그래서 두 가지씩을 하는 거겠죠. 왜? 읽기 힘든데 결론은 밑에 있으면 힘드니까. 자, 네 번째, 팀을 조율하고 활동하며 어려웠던 점은 반드시 기록. 아까 해놨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어려웠던 점보다는 그냥 내가 상황을 잘 해결했다. 막 이런 거예요. 제가 뭐 무슨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리더로서 야 얘들아 우리 잘하자 이렇게 하자 라고 했더니 갑자기 내 말 한마디에 의사소통이 됐다. 이런 거. 알맹이가 없잖아요. 이런 결과주의적 내용을 작성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요. 어려웠던 점 기억하라 반드시 돼 있잖아요. 여러분 팀 활동하다 보면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도 어려운 점 반드시 있어요. 저도 힘들잖아요. 저 왜 힘들까요? 저 금융 이슈 맨날 제가 이번 주부터 뭐 하라고 했는데 물론 내 유튜브가 뭐 노출이 아직 많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만 영상을 보고도 시도하지 않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한테 내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럼 내 나름대로 지금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럼 제 나 스스로 어려운 점을 지금 찾았고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개선했고 뭘 느꼈는지 저만의 느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어려웠던 점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팀은 활동할 때 어려웠던 점을 반드시 기록하세요. 즉 결과를 명시하라고 한 것은 베스트 결과, 우수상 결과만을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워스트 사례도 여러분 될 수 있어요. 결과를 명시하라고 했지 성공 사례를 나열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경청하자 모든 이들이 믿고 따라 A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솔선수범하자 나의 모습에 감동받아 동기부여되었다. 이런 알맹이 없는 성공 사례를 절대 작성하지 말고요. 결과라는 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고 했지 성공 결과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팀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게요. 저는 이러한 활동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하던가 뭐가 중요한지 느끼고 배웠습니다 라고 하던가 이렇게 뭐 도입부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A라는 사례에서 제가 팀 활동으로서 어려웠던 점은 이러한 점이 어려웠고요. 이러한 어려웠던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물론 결과가 별로 좋지 않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해봤더니 결과가 조금씩 뭐 달라지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저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이러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러한 점은 향후 우리은행 입행 후에 팀 활동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성공 결과만 갖다 쓰는 게 아니다.
워스트 결과에서도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30분 동안 제가 우리은행 관련해서 전 문항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문항 분석만 보시고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과 그 다음에 잘못됐던 예를 들어서 생각들이 있으면 빨리 바꾸시고요. 네, 빨리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것들을 빨리 하는 이유가 이제 토, 일, 월, 화, 수 4, 5일 신한은행까지 하면 4, 5일이잖아요. 주말까지 무조건 완성해 주시고요. 나머지 계속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은행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또 다른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여러분들의 길을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도 제가 가게 되면은 면접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힘내시고요. 주말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뭐 공지를 할까 말까 하다가 급작스럽게 한 건데요. 지금 제가 자소서 그 첨삭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받다 보니까 지원 동기 금융이슈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대상은 일단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가 기존에 진행하던 원데이 특강 전체적인 방향성을 전달하는 특강과는 달라요. 이번 목적은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나 진짜 완벽하게 올인해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 내용은 뭘로 할 거냐면, 제가 금융이슈 각 25개씩 은행별로 도출할 거예요. 그래서 그 25개씩을 제가 다 읊어드리고 그것들을 소재들을 어떻게 지원 동기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제가 방향성을 드릴 거예요. 뭐 지원 동기 이렇게 써라 무조건 답을 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시간은 일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장소는 줌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비용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만 신청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은행 마무리 잘 하시고요. 화이팅 해서 좋은 결과 받으세요. 영상 이거 영상 도움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